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펀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장동호 기자와 김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뉴스를 다시 한번 꼭꼭 되새김질하는 시간 이슈펀치입니다. 네, 국내외를 뒤흔든 뉴스가 하루도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뉴스들을 되돌아볼지 이슈펀치 시작합니다. 정치권이 4.29 재보선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의 이른바 프레임 싸움도 시작됐는데요. 네, 새누리당은 종북 세력 심판을, 새정치연합은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부 정혜훈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죠. 새누리당은 재보선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성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성남 중원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야권 후보의 600여 표 차로 패한 지역구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탈환하자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지역의 보궐선거가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실시되는 것임을 상기시킨 뒤 과연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신상진 후보를 지역 일꾼으로 지켜 세운 뒤 당선되면 당의 요직에 배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새정치연합도 서울 관악을과 성남 중원, 광주, 서울 등 세 곳의 공천장을 수여하며 후보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당 소속 후보들을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민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 국민 지킴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번 재보선은 먹고 사는 것이 버거워 절망하는 국민들의 지갑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를 그대로 두고 서민 중산층에 증세하는 정부에 맞서 국민 지갑을 지키는 일대 격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인천 서구광화을을 제외한 3개 지역 선거는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듯이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요. 여당은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이 후보 난립 조짐을 보이고 있어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네, 대외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외치는 새정치연합은 이런 움직임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의 지지 분산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조기에 여당과의 1대1 승부 구도를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개성공단 위기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요구를 둘러싼 남북의 대치가 여전히 팽팽한데요. 네, 2년 전 공단 폐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어제 개성공단을 찾아 남북 당국 간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다만 기업인 대표들은 북측의 핵심 관계자를 만나 입주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방북 기업인들은 북측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했고 대화 분위기도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입주기업에겐 비교적 호의적인 북한 당국이지만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당국 간 협의를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에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등 노동규정 개정은 자신들의 법적 권리라며 남측과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임금 인상 문제는 남북이 협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할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행정적, 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네, 2년 전에 개성공단이 5개월가량 폐쇄됐었는데 그때 취재를 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당시 공단 폐쇄 장기화로 기업들의 연쇄도산 등 파장이 상당했는데 이번에는 남측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는 얘기가 있죠. 네, 마침 오늘 26일에 인권단체들이 또 한 번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인들은 이 대북전단 살포만 막으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뉴스 좀 살펴보죠. 김민혜 기자는 명품 좋아하세요? 명품이요? 아무래도 품질은 보증된다는 인식이 있고 명품이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크죠? 네, 그렇군요. 그럼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세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원칙을 깨고 국내에서 일부 제품을 최대 20% 할인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고가로 꼽히는 샤넬. 며칠 전부터 국내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일부 핸드백 값을 최대 20% 인하했습니다. 스테디셀러인 클래식 미디엄 사이즈 핸드백 가격은 기존 640만 원에서 530만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샤넬이 유럽 판매 가격은 올리고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가격은 내려 국가 간 가격 차를 줄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샤넬은 유럽과 아시아 내 가격 차이가 큰데 유로화 가치마저 내려가면서 유럽에서 싸게 구매한 다음 웃돈을 얹어 파는 이른바 샤테크가 횡행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분석은 다릅니다. 주요 시장인 한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로 샤넬이 매출에 타격을 입었단 겁니다. 특히 중국에선 반부패 정책의 영향까지 더해져 샤넬을 찾는 발길은 크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업계는 샤넬이 옷과 시계, 보석 등으로 가격 인하를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깜짝 세일인데요. 워낙 고가 브랜드라서 20% 할인액도 꽤나 큰 돈일 텐데 이 때문에 세일 이전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환불이라는 소식도 잇따른다고 하죠. 네, 더군다나 유로화 약세로 경쟁 브랜드들도 조만간 가격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황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에도 예외가 아닌가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펀치였습니다.